지금 리플 들고 계신 분들 딱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리플을 실제로 주고받은 횟수가요,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무려 36.4%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가격은 어떻죠? 오히려 폭락하고 있죠. 1,800원 근처까지 딱 묶인 채로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보통 같았으면 많이 쓰이면 값도 따라서 오르는 게 정상인데 송금 횟수가 증가했는데도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리플 들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지쳐 계실 겁니다. 가격 자체가 몇 달째 그 자리인데다가 또 폭락을 하고 있고요. 사상 초고가 대비했을 때는 거의 60% 넘게 빠진 자리입니다. 게다가 매년 6월달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부터 차트상으로도 리플한테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던 달입니다. 이 차트를 켜봐도 답답한 모양새만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가긴 가는 거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답답한 차트 밑에서 지금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죠. 가격이 멈춰 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화면 뒤에서는 돈이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하나씩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큰 손들이 리플 XRP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요, 이 골이라고 부르는 큰 투자자들이 리플을 7,100만 개 추가 매집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대략 1,400억 원 규모를 샀다라는 거고, 다들 무서워서 공포에 던지고 있을 때 누군가는 조용히 저렴한 가격에 줍줍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큰 손들만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로 기관들의 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리플을 담는 ETF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여기서 ETF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투자자 돈을 모아가지고 대신 사주는 묶음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품으로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2조 3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돈이 들어올 때마다 시장에 풀려있던 리플이 그만큼 잠겨버리기 때문인 거고, 사고 팔 수 있는 물량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세 번째예요. 가격이 하락한다는데 돈을 건 사람들이 한쪽으로 심하게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가격이 내려가야지 돈을 버는 걸 공매도라고 부르죠. 쉽게 말씀드려서 리플이 여기서 더 떨어진다, 이 하락에 내가 베팅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 하락 베팅 자체가 상승할 거라는 롱 베팅보다도 무려 9배가 많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 하락에 건 돈이 3,400억이고요. 또 상승한다는 롱 베팅 쪽은 360억밖에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리플이 더 하락할 거다, 이렇게 한쪽에 줄을 서고 있다는 건데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베팅이 한쪽으로 쏠릴 때 오히려 그 한쪽으로 쏠린 반대 방향으로 간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지금 현재 숏 베팅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이 상승할 거라는 역사 패턴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각들을 한번 맞춰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그림이냐면요,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면 반대로 터질 때 충격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가격이 안 떨어지고 버틴다거나 오히려 살짝 올라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다에 걸었던 사람들이 손해를 막으려고 급급하게 리플을 다시 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면요, 가격은 더욱더 빠르게 위로 튀겠죠. 이걸 어려운 말로 숏스퀴즈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하락에 걸었던 사람들이 떠밀려가지고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을 다시 보시면은 큰 손들은 사모으고 있고, 또 기관 돈은 물량을 잠그고 있고, 하락 베팅은 9배로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사실이 한 가지 더 붙는데요. 6월달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 표결이 예정돼 있죠.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부르는데, 가상자산의 규칙을 분명하게 정하자는 법입니다. 여기서 규칙이 분명해지면 기관들이 더 마음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면은 네트워크 사용량 36.4% 증가했고, 우리는 이걸 리플 좀 그냥 많이 썼나 보다, 이 정도로 가볍게 봤습니다. 근데 방금 맞춰본 그림 위에 이 숫자를 다시 올려놓으시면요, 그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많이 썼다라는 신호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바닥에서 무언가 조용하게 채워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에 가깝겠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던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요, 이 시장의 돈들은 거꾸로 오히려 들어오고 있었다는 사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큰 손들이 사모은다라고 해서 가격이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과거에 사용량이 늘어났을 때 반등이 따라온 적이 많았던 건 사실이겠지만요. 하지만 과거가 늘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요, 먼저 리플이 단기적으로 1,700원 지지선 라인을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첫 번째 갈림길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는 동안에 큰손 매집들, 기관 자금들 계속해서 물량을 줄여줄 겁니다. 또 그 상태에서 6월달 법안 표결 같은 좋은 소식이 한 가지라도 나와준다. 그렇다면 현재 9배로 쌓여져 있는 숏 하락 베팅들 빠르게 풀리면서
오히려 가격이 위로 튀는 강력한 숏 스퀴즈 현상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지금 XRP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에서는요, 이 매도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바닥에서 매수할 사람들이 현재 쌓여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반대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겠죠. 만약에 1,700원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 그림은 잠깐 미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보셔야 될 건 딱 한 가지. 바로 이 지지선인데 결국에 가격은 멈춰 있지만 그 밑에서 큰 선과 기관들은 조용히 리플을 보고 있다는 사실. 또 하락의 건돈이 9배나 쌓여 있어가지고 이 방향성만 바뀌면요, 그 힘들이 거꾸로 가격을 밀어 올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공포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1,700원 지지선 라인을 차분하게 지켜보실 타이밍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6월달 벼반 표결 자체가 우리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은 지금 9배로 쌓인 이 베팅은 과연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터지게 될 수 있을까요? 리또 속이다, 리플 끝났다, 얼마까지 하락한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락하다 보니까 리플 XRP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 너무나도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리플 구독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리플이 현재 안 좋고 또 하락세가 길어지고 있고 또 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 패턴들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5,000원이던 리플이 얼마까지 하락했죠? 160원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5,000원까지 또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죠? 그 당시랑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만큼 하락하진 않겠지만요. 만약에 이렇게 강력한 하락 구간이 찾아온다면은 과연 내가 어떤 대응을 했어야 됐을까? 과거 역사 패턴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이 안 좋은 걸 갑작스럽게 스위치 버튼 누르듯이 좋아지도록 바꿀 수는 없겠죠. 지금 시장은 어차피 알아서 스스로 때가 되면은 반등이 오고 또 다시 한번 상승 패턴으로 바뀌게 될 거고, 그동안 우리는 할 수 있는 대응의 시간들이 더 길어졌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고 또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방법까지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요. 또 건강한 대응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고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